안녕하세요. 두인 노드.js 프로그래밍 14장 게시판 만들기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시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웹 서버를 구성을 할 때 가장 전형적으로 나오는 예제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스프링을 해보셨다면 스프링에서 이제 주로 게시판을 만들기 위한 각각의 기본 요소들을 많이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게시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웹 서버의 각각의 기능 테스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Node.js를 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온 쭉 과정을 보면 사실 우리는 게시판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14장에서 게시판 만들기를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라라고 하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15장까지 되어 있지만 14장까지가 이 강의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5장은 여러분이 만든 코드를 클라우드에 올리는 방법이 참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올리는 거는요, 클라우드에 올리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각각의 클라우드 운영 회사마다, 아마존이면 아마존, 그 다음에 헤로쿠면 헤로쿠 이렇게 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정책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그 사이트에서 바뀐 정책을 참조하면서 올리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책에서는 최대한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올릴 수 있도록 그 가이드로 15장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이제 코드를 만드는 거는 14장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강의는 끝을 맺게 되는데요. 이 게시판 만들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코드를 입력을 해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게시판 만들기가 이제 13장까지 해서 쭉 따라오셨다라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9장까지 해서 웹서버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 또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13장까지는 그 웹서버 위에서 각 분야별로 사용되는 특정 기능들을 같이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각 기능들을 보면서 9장까지 했던 웹서버의 기본 기능들을 계속 반복했거든요. 반복해서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책을 순서대로 쭉 하면서 익숙해졌다면 이 14장은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는 이 내용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행되는 내용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그 내용을 보고 여러분이 직접 책을 보면서 따라가 보시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됩니다. 이거 내가 하는데 쉽지 않겠는데요? 라는 생각이 들면 이 책의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서 제공하는 소스도 다 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게시판을 만들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라고 하는 걸 이제 좀 볼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웹 서버 쪽에 라우팅 함수를 만들거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파일을 만들거나 이렇게 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거를 잘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스키마를 추가하고 페이지 단위 조회 방식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안 봤던 게 하나가 나오네요. 페이지 단위 조회 방식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페이지 단위. 자, 뭐죠?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게시판 글이 만약에 1000개라고 하면 1000개를 한꺼번에 다 조회 갖고 오면 엄청난 데이터가 넘어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는 데이터 중에서 10개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페이지를 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2페이지 하면 2페이지에 10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부하가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 페이지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 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금 다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스키마 파일 만드는 걸 봅니다. 자, 스키마 파일은 어디다 만들어요? 데이터베이스 폴더 안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면 됩니다. 자, 포스트 밑줄 긋고 schema.js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고요. 자, 그 안에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스키마 안에 들어가는 속성들을 쭉 정의를 하죠. 그래서 게시판이니까요. 게시판 글 제목, 타이틀, 그 다음에 내용, 컨텐츠, 글쓴이, 라이터, 그 다음에 태그라고 하면 이 글이 어떤 그 핵심 키워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태그에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글을 만들었고 수정을 했는지 created at과 updated at을 넣었고요. 자, 여기 이제 comments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댓글을 얘기를 합니다. 댓글을 얘기를 하는데 이 댓글을 지금 이 포스트 스키마라고 해서 우리가 게시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안에 다시 서브로 넣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거 말고 별도로 포스트 스키마 말고 다른 커멘트 스키마 이렇게 해서 별도로 구성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별도로 구성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더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몽고DB 자체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 책은 기본적으로 몽고DB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NoSQL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광경 데이터베이스에 익숙해서 SQL문에 익숙해 있다라고 하면 MySQL을 가지고 붙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MySQL 쪽에다가 이런 테이블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연동해서 쓸 수가 있겠죠. MySQL 가지고 동작하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볼 수도 있겠죠. 자, 게시판을 위한 칼럼 정보 조금 전에 설명한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클라이언트에서 보내온 그 타이틀이나 컨텐츠 이게 저장이 될 텐데 그 칼럼이 비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pass, required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스태틱 함수를 이용해서 스키마의 메소드를 등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메소드라고 해서 메소드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을 이렇게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뭐 별로 상관이 없죠. 그리고 뭐 이거를 그냥 라우팅 함수 안에서 직접 구성을 하셔도 됩니다. 스태틱으로 로드하고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 구성한 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리스트로 해서 글 조회를 할 때 여기에 per page라고 하는 거하고 페이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페이지 계산을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다른 쪽을 보면 여기에 포스트라고 하는 게 글에 대한 리스트고요. 유저스라고 하는 게 사용자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다른 컬렉션으로 분리를 해놨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광경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는 조인이라고 하죠. 조인하는 과정처럼 여기서는 populate라고 하면 이쪽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칼럼에 갖다가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페이징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페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스프링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페이지라고 하는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보여줄 요 최대 페이지 개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당 보여줄 그 글의 수가 있겠죠. 그걸 이제 per page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페이지를 그냥 페이지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계산을 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씩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을 할 때는 이거하고 조금 다르게 변수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도 스프링하고 동일하게 스프링을 할 때처럼 동일하게 페이지 정보를 맞춰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페이지 계산하는 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죠. 어쨌든 그 코드를 직접 다 여기다가 구성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잘 보고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결정하는 방식 이렇게 돼 있죠. 자, 페이지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라고 하는 글 리스트를 가져올 때 리미트를 걸어서 몇 개만 가져올지를 정한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글쓰기와 글 조회 기능, 라우팅 함수 만드는 거, 글을 추가할 때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됩니다. 추가하는 거 지금까지 했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라고 하는 거를 클라이언트 웹페이지에서 받으면 그걸 가지고 사용자 검색을 한 다음에 그 사용자가 썼다라고 하는 글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이브를 해주시면 됩니다. 글 조회는요, 리스트가 아니라 각각의 글 개별 내용을 조회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드라고 하는 함수에서 글 내용을 로드를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응답을 보내줄 때 EJS 파일 같은 데다가 미리 응답 문서를 만들어 놓고 렌더링을 해서 보내주죠. 렌더링이라고 하면 응답 웹 문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뷰 엔진을 통해서 만드는 과정이고요. showpost.ejs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쪽으로 그걸 이용해서 결과 웹 문서를 만들어서 응답을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글 조회할 때는 showpost라고 해서 이렇게 EJS 파일을 만든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add post, 글 추가죠. 글 추가를 위한 HTML 페이지도 이렇게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글 추가는요, 여기서 CK 에디터라고 하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CK 에디터라고 하는 거 말고 다른 라이브러리도 있으니까요. 자, 그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글 추가할 때, 라이브러리를 쓰면, CK 에디터를 쓰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근데 CK 에디터를 쓰게 되면 우리가 이미지 같은 거, 사진 파일을 로딩을 할 때
자, 코드를 구성하는 게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단순한 형태로 라이브러리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쓰셔도 됩니다. 글 조회는 자,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자, 페이지 단위로 글 목록 조회하기. 글 목록 조회하는 내용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자, 글 목록을 조회할 때 자, 리스트 함수를 우리가 스키마 쪽에다 추가를 해놨으니까요. 자, 그걸 통해서 조회를 하는데 우리가 전체 글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이게 지금 몇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지금 몇 개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건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체 글의 개수를 coun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조회한 다음에 페이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계산을 하고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면 클라이언트에서 그걸 이용해서 리스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리스트를 위한 템플릿 파일도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결국에는 여기 글 리스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우리가 서버를 실행을 하고요. 한번 이렇게 전송 눌러보면 이렇게 조회가 되죠. 자, 글 추가한 거, 번호, 그 다음에 여기 보이고요. 아래쪽에 페이지가 보이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시멘틱 UI로 만든 거고요. 여러분이 부트스트랩으로 UI를 구성해 주셔도 되겠죠. 자, 게시판 만들기에 대한 내용, 제가 이제 설명을 했지만, 일단 여기서 페이지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근데, 얘기한 것처럼, 일단 페이지 계산을 할 때는 전체 글의 개수 1000개면 1000개, 1200개면 1200개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자, 이거를 결국엔 10개씩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보여야 될 게 14페이지까지 있는지 12페이지까지 있는지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페이지 중에서 어떤 페이지를 지금 조회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글을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조회를 해서 보내줄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면 그걸 계산해서 여기다 표시를 해주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스프링 같은 걸 쓸 때도 이 아래쪽에 페이지네이션이라고 해서 페이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그거를 서버 쪽에서 계산해서 넘겨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버 쪽에서 카운트 정보 같은 정보까지만 넘겨주고 클라이언트에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게시판이라고 하는 게 자, 뭐 아주 쉬운 기능일 수도 있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기능일 수도 있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자, 이번 장의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번 연습해보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게시판 요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과제에서 보면 자, 댓글 기능 추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미션으로 자, 과제로 한번 여러분 해보시라고 돼 있는데 그 과제에 대한 소스도 여러분 사이트에서 필요하면 참조해서 아, 이렇게 하면 댓글 쓰는 기능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시판 만드는 기능까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꼭 이 부분을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되고요. 책에서 설명하는 대로 한번 쭉 따라가 보면서 입력해 보시면 되고 만약에 소스가 생략된 부분이 있다면 자, 이 책은 자, 이 분량 때문에 자, 모든 코드를 다 넣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필요한 부분은 제공되는 소스를 같이 참조해 가면서 입력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도인 노드.js 프로그래밍 책의 내용을 자, 1장부터 해서 14장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장이라서 자, 우리 연습하는 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번 장은 이제 설명 위주로 했고요. 자, 우리가 1장부터 쭉 진행하면서 코드 중심으로 같이 입력을 해봤죠. 그래서 이 동영상 강의 분량만 해도 적지 않은 분량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 되고요. 자, 이거를 차근차근 같이 보면서 따라오셨다면 노드.js라고 하는 것, 즉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서버 기능 또는 프로그램 기능을 만드는 데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자, 이거를 그냥 눈으로만 계속 보고 오셨다면 프로그래밍 자, 습관이 좀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잘 하시려면 꼭 같이 코드를 입력하면서 따라오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어야 이번 장에서 게시판 가지고 종합적으로 연습을 할 때 직접 한번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장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얘기한 것처럼 자, 이전 장까지 해서 차근차근 같이 한번 코드를 입력해보는 과정을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를 프로그램으로 만들 때, 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면 되는지 좀 더 익숙해지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몽고DB라고 하는 걸 썼는데요. 얘기한 것처럼 광경 데이터베이스에 익숙하다면 MySQL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MySQL에도
우리가 위치 기반 서비스를 위한 그런 기능이라든가, 자, 그 외에 MySQL DB에 들어가지 않는 그 앞단에서 채팅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기능, 이 책에서 만든 기능을 몽고DB가 아니라 MySQL로 바꿔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MySQL로 바꾼 기능, 전체적으로 바꾼 기능은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같이 또 이제 그런 형태로 구성할 수가 있겠죠. 이제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몽고DB가 아니라 MySQL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도 MySQL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 Node.js와 자, MySQL을 같이 연동을 해서 웹서버 구성하는 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잘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Do It Node.js 프로그래밍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